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보통 수리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 등의 내신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을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하기 좀 곤란해서 수리논술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자연계열의 기준으로 보면 각 대학별로 합격자의 평균치를 발표하면 내신 평점이 3점대, 4점대, 5점대 혹은 5.5, 6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한 4.0 정도 되면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만 영상 보시고요. 길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의학계열 안 하고요. 약수력 논술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의 기본 방법을 살펴보시면 논술 100인 대학은 내신을 전혀 1도 보지 않고요. 논술 90에 내신 10인 대학, 논술 80에 내신 20인 대학, 논술 70에 내신이 30인 대학, 이 대학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긴 수능 최저가 없고 여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큰 틀은 이런 거예요. 논술 70에 내신이 30% 반영하는 대학은 표면상으로는 1000점 만점이라면 논술이 700점, 내신이 300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30%면 굉장히 반영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내신이 30%여서 300점 만점이라면 기본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높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점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의 내신 등급 간의 점수 차가 1점도 안 나게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정말 미세할 정도의 차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내신 중에서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중앙대랑 동국대인데요. 중앙대랑 동국대는 내신을 20% 반영하고 출결을 10% 반영하지만 출결의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출결은 꽤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중앙대 동국대는 출결이고요. 한양대는 논술 90에 내신이 10이라고 제가 위에 표기를 해놨는데,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해서 출결, 봉사활동 등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합니다. 학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이외의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평가도 영향력이 없다, 그냥 형식상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중앙대하고 동국대는 미인정 결석에 대해서 1일은 10점, 2일에서 3일 결석하면 9.8, 이렇게 결석 일수에 따라서 점수차가 있고, 이 점수차가 내신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10일 이상 결석해서 2점을 빼앗기는 학생이라면 전형 총점 1000점에서는 20점의 차이가 난다. 결석 안 한 학생과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20점의 점수 차이가 나니까 꽤나 의미 있는 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별로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까? 요게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중앙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반영 과목이 국수영과 상위 5과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고3 학생이 고1 1학기 2학기, 고1 1학기 2학기, 고3 1학기까지 이 5개 학기의 성적 중에서 가장 잘한 5개를 뽑아내서, 동일한 과목이 여러 개 뽑혀도 되고요. 1학년께 5개 뽑혀도 되고요. 자유롭게 5개를 뽑아서 그것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얼마나 내신을 최대한 반영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엿보이죠. 물론 진로 선택도 반영하지 않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학기를 반영하는데, 비교 내신이란 말은 뭐냐면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니까 현재 시점에서 삼수한 학생이잖아요. 이 삼수한 학생은 너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거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너의 논술 성적으로 내신 성적을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논술 잘 보면 합격, 논술 못 보면 내신도 안 좋은 거로 평가하겠다가 비교 내신입니다. 검정고시는 거의 대부분 비교 내신으로 평가를 하고, 여기에 써놓은 건 졸업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신을 평가하지 않고 논술 시험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비교 내신이고, 각 대학별로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신 점수를 가지고 여기 중에 어디가 나와 적합할지 이런 걸 따지고 여러분의 내신 반영을 이 대학별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내신이 3점대면 논술에서 살짝 유리하고 내신이 4점대 정도 되면 유리도 불리하지도 않고 5점대면 코딱지만큼 불리하고 6등급, 7등급으로 내려가면 꽤 많이 불리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수리논술 전형에서 논술 지원할 대학을 결정할 때는 내신이 6등급, 7등급으로 넘어가는 학생이 아니라면 내신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별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 과목 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등급환산 점수는 그 내신을 어떻게 점수로 반영할 거냐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중앙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3등급이 9.92, 4등급이 9.88, 차이가 0.04점 차이죠. 6등급까지는 보통 거의 점수가 촘촘하게 비슷합니다. 중앙대는 수리논술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3.5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3.5등급 정도에서 여러분의 점수와의 차이가 바로 합격자의 점수 차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손해보느냐를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3등급이 합격자의 평균점이고 여러분이 4등급이라면 이 차이가 0.04 정도 차이가 나죠. 중앙대는 실제로 200점 만점이니까 여기에 20을 곱하면 전형 총점 1000점에서 3등급하고 4등급의 차이는 0.8점 정도, 1점 정도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건 논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합격자는 6등급 정도까지는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고 논술을 아주 잘 쓴다면 7등급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요. 이 앞에는 점수차가 거의 없고 6등급부터 점수차가 이제 많이 난다. 점수차가 많이 나니까 6등급, 7등급 학생들은 여기 대학을 지원할 때는 꽤 많이 불리하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논술 100인 대학을 지원하는 게 조금 현명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지원하고 논술 준비 엄청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쓸데없이 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필요가 없으니까 한 4점대, 5점대 정도 된 학생이라면 내신 무시하고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